GDP가 거시경제학의 사실은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변수고 GDP가 늘어날 때 어떤 다른 변수가 증가하느냐 혹은 뭐 감소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GDP가 증가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소비가 증가한다면 소비와 GDP는 코무브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수동조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고요. 대체로 경기 변동 과정에서는 다수의 변수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터닝 포인트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예측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limited predictability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 트로프 저점을 찍을지, 언제 바닥에 들어갈지는 리세션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사실 예측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트로프를 찍을 것 같다라고 하는 예상을 지금은 할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경제학 원론 처음에 수강을 하실 때 3월달, 4월달에 과연 우리가 그걸 예상할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limited predictability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리세션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픽을 찍고 들어가는 시점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자 이제 3개월 뒤가 트로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뭐 불가능하죠. 이제 그런데 점점점 이제 시간이 거의 트로프에 가까워지면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 뭐 당연한 거죠. 트로프에 거의 다 근접하게 되면 이제 예, 확장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뭐 어떻게 말하면 당연한 그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실제로 트로프나 피크가 언제 종료되는가를 비교적 그 시점에 인접했을 때 예측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limited predictability라는 표현을 쓰고요. 사실상 타임 호라이즌이 조금 길어지면 예측 기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2분기, 3분기 전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지속성을 갖습니다. 대부분의 거시경제 변수들, 거시 변수들이 지속성을 갖는데요. 경제 성장률도 상당한 지속성을 갖게 됩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경제가 이렇게 리세션으로 들어갈 때 계속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데이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90년 이후에 경기 변동 상황을 보시면 물론 이제 이 기간 동안에는 사실 크게 그렇게 뭐 막 이렇게 막 사이클이 나타나서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매우 지속성을 갖는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사실 기간들도 있는데 대체로 보시면 이렇게 늘어날 때 쭉쭉쭉 늘어나다가 이렇게 이제 터닝 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면 쭉 떨어져요. 그러다가 또 다시 터닝 포인트를 지나가게 되면 다시 이렇게 쭉쭉쭉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가요. 한참 동안 올라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되고 떨어질 때 계속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또 계속 올라가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대다수의 거시경제 변수들이 그렇고요. 실제로 보기에는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속성을 갖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정말로 지속성이 없는 변수들은 거시경제 변수들 중에서 물론 지속성을 갖지 않는 그런 변수들도 있습니다. 그런 변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예.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지금 어떤 변수가 특히 경기 변동분과 같이 이런 패턴을 갖는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한 지속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만 보여줘도 어떤 변수들이 지속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속성이 낮은 경우는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예요. 막 왔다 갔다 막 뭐 지진 파동이 그 뭐죠? 매우 짧은 파동, 하이 프리퀀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형태를 갖는 경우를 이제 지속성이 매우 낮은 경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던 경기 변동분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그럼 지속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차례대로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넘어갈 텐데요.
첫 번째 코어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은 뭐 대체로 다수의 이제 거시경제 변수들이 매크로이코노믹 베리어블스가 바로 거시경제 변수들이고요. 거시경제 변수들이 증가할 때 함께 증가하고 감소할 때 같이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붐일 때 경기가 과열될 때 함께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침체 리세션일 때 이제 함께 감소하는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자, 이러한 패턴을 가리켜서 이제 코어 무브먼트라고 하고요. 뭐 동조성이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코어 무브먼트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런 말들은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조성, 동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우리 지출 측면에서의 GDP를 구성하고 있는 첫 번째 컴포넌트인 민간 소비 지출과 두 번째 컴포넌트인 투자인데요. C와 I의 증가율을 계산을 해서 1990년부터 그림으로 그려봤더니 이렇게 됩니다. 1990년부터 이제 가로축은 소비 증가율이고요. 이제 세로축은 투자 증가율인데 물론 이렇게 매우 예외적인 저기 하나가 있죠, 그렇죠? 뭐 예외 그 IMF 경제 위기 때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래도 만약에 이 관측치를 빼고 이것만 봐도 대체로 우리가 이러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소비가 증가할 때 투자도 증가하는 거고요. 소비가 감소할 때 투자도 감소한다. 그래서 소비와 투자가 코-무브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증가율이 높을 때 투자 증가율도 높았고요. 반대로 소비 증가율이 낮을 때 투자 증가율도 낮았습니다. 뭐 하나가 뭐 다른 걸 코즈하는 것은 아니고요. 둘 사이에 이제 이러한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소비가 높았기 때문에 투자가 높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비와 투자는 C와 I는 이제 경기 변동 과정에서 경기가 좋을 때, 과열될 때 함께 늘어나는 그런 성향이 있고 경기가 침체될 때 이제 함께 줄어드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투자와 소비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는 하는데요. 투자의 변동성이 훨씬 큽니다. 이제 여기서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또 설명을 드려야겠죠. 죄송합니다. 우리 앞에 경기 변동분으로 돌아가서 그림을 준비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죄송합니다. 변동분이라고 하는 것은 더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위아래로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변동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GDP의 경우에는 1990년부터 GDP의 경우에는 대략 5%에서 마이너스 5%뭐 IMF 때는 더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요. 대략 5%에서 마이너스 5% 사이에 있고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도 GDP가 한 2% 정도 마이너스 2%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한 마이너스 4% 정도 됐고요. 자, 투자가 소비보다 더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투자라고 하는 I는 GDP보다도 변동성이 더 커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투자라고 하는 것의 그림을 지금 이 경기 변동분, GDP의 경기 변동분과 함께 그림으로 그려보면 투자는 이 바깥에 훨씬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훨씬 더 변동성이 커요. 이렇게. 그러니까 리세션일 때 훨씬 더 많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경기가 과열될 때 익스펜션에서 훨씬 더 많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 변동 폭이 그러니까 퍼센티지 디비에이션으로 지금 이거 퍼센티지 디비에이션이란 말이에요. GDP에 마찬가지로 투자도 똑같은 방식으로 퍼센티지 디비에이션을 계산할 수 있겠죠. 트렌드를 빼서 퍼센트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표현을 했을 때 GDP보다 훨씬 더 크게 변동합니다. 플럭추에이트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투자는 변동성이 크다, more volatile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소비는 투자보다 훨씬 덜 왔다 갔다 해요. 이 변동성이 훨씬 더 작습니다. 소비의 경우에는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소비의 경우에는 GDP보다 대체로 조금 더 작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GDP보다 조금 더 작게요.